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싸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 장판 그리고 또 마루에 대한 장단점을 좀 비교해 드리면서 바닥면에 마감을 할 때 어떤 거를 좀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좋은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장판이 아니라 이제 마루를 여러분들께서 바닥 마감재로 정하셨다라고 할때 이 마루를 시공할 때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요, 이 마루를 여러분들께 시공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공동주택이니까요. 아파트를 경우로 든다면 주민동의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주민동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마루를 시공하고 철거하는 요 과정들에 대한 절차를 좀 이해하신다 그러면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기존에 있는 마루를 우리가 철거를 해낼 때 이렇게 큰 기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마루를 철거하는 기계에 그 앞부분이 더듬이처럼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전후 운동을 하면서 마루를 약간 이제 한 45도 각도로 해서 탕탕탕 때리면 마루가 이렇게 캐내집니다. 바닥에서 이제 벗겨지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현장에서 마루를 막 철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마루가 캐내지면 마루를 막 자루에다 담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나 마루가 바닥에서 이제 탈거가 완전하게 되고 나면 이렇게 맷돌같이 생겨있는 둥근 친구로다가 전동을 이용해서 바닥을 이렇게 갈아내는 샌딩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루를 캐낼 때 소음이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또 이 샌딩 작업을 할 때 분진이나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음과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웃 간에 갈등이 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마루를 설치할 때인데요. 특히 이제 강마루 같은 경우는 바닥에 친하게 이제 본드를 이렇게 쭉 도포를 해놓고 고무망치로 다 퉁퉁퉁퉁퉁퉁 때려요. 그거를 하루 종일 때려요. 그러면 이제 밑에 집이든 위에 집이든 아니면 옆집이든 계속 고무망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할 때, 물론 이제 주민 동의를 받고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이 일을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민 동의에 사인을 해주신 분도 올라오셔서 컴플레인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미 허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웃 간에 마찰이 생겨서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하시고 거기서 사는 것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웃 간에서 잘 지내셔야 되니까, 마루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신다 라고 의사결정이 되신다면 주민동의는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바닥면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실제로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은 인테리어 회사나 디자이너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디자이너들은, 현장 PM들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받아들이는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확장면에 대한 마루를 철거할 때 아주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할 공사라는 이 지금 현장이, 시공사가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었을 때 거실에 대한 확장을 이미 해놓은 집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위험 요소가 적은데, 여러분들에게 집을 팔았던 매도인이 여기를 이제 확장을 하고 인테리어를 해놨던 집이라고 하면 한번 좀 꼭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 이 바닥에 온돌이기 때문에 엑셀이라고 해서 이제 온수가 지나갈 수 있는 배관 파이프가 이제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은 이제 베란다였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바닥도 똑같이 온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엑셀 파이프를 우리가 심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는 이제 바닥이 돼 있으면 이 베란다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파내는 작업을 해요. 바닥을 이제 파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브레이커라고 하는 그런 기계로도 막 때려서 바닥을 파내고, 여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엑셀 배관을 꺼내서 이쪽에다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돌려놓고,
숲이 이제 몰타르다 미장을 이렇게 잡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새로 확장을 했던 요면에 엑셀 배관을 깔 때 파내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파내는 작업을 아주 깊게 파내질 않고 엑셀 온돌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온수 파이프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마감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위에다 이제 미장을 해놓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루를 철거할 때 이제 우리가 그 기계가 탕탕탕 때린다고 말씀드렸죠. 요 각도를 잘못 맞추게 되면 요 기계가 온돌 그 엑셀 파이프 그 라인을 건드려 갖고선 얘네가 누수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기존에 이미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확장을 새로 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단 이렇게 온수 배관을 건드려서 얘네들이 뭐 찢어졌다든지 아니면 누수가 생겼을 때 얘네들을 해결해내는 방법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어렵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여기가 뭐 터졌다, 온수 배관이 터졌다라고 하면 설비팀이 들어와서 온수 배관을 이제 잘라내고 거기를 다시 또 연결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온수 배관을 건드렸다라는 걸 모르고 넘어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간헐적으로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제 그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리스크, 위험 요소가 발생을 하고, 또 누수가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겨울이 됐을 때 이제 얘네들 온수가 서큘레이션 되지 않기 때문에 난방이 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공사가 해놓은 확장이 아닌 그 인테리어 회사에서, 물론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인테리어 회사에서 해놨던 이 확장면에 대해서 마루를 철거할 때는 온수 배관이 터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회사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현장을 관리할 때 하나의 중요한 매뉴얼처럼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온수 배관이 터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깨끗하게 오픈하고 빨리 잘 처리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좀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닥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데, 마루를 철거하고 나면은요, 바닥이 이렇게 굉장히 좀 금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크랙이가 있거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확장된 면에 온수 배관을 묻어놓고 그 위에 이제 미장이라고 해서 몰탈로 이렇게 마감을 해놓는데, 이 몰탈 마감을 해놓은 이 미장 시멘트에서 모래와 시멘트 비율이 조금 그래도 적당하지 않아서 모래가 많은 비율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표면을 우리가 좀 만져보게 되면 모래가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샌딩을 해도 계속 모래가 나오는 상황이 돼요. 이 모래가 막 이렇게 분포돼, 산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친환경 보온들을 올려놓고 마루를 위에다가 압착을 시켜 놓게 되면 다른 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접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접착이 안 된 부분들 여러분 걷다 보면요, 다른 데는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여기는 이제 찌그덕 찌그덕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표면이 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고, 또 이제 극결 몰탈이라서 이제 빨리 경화가 되는 그런 몰탈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로 해서 수평 미장, 그러니까 수평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90% 이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돌발적으로 다 발생한다는 점이고, 또 공사 기간에도 시간을 주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바닥 전체를 미장을 해놓고 그거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면 또 이상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공사 기간의 영향, 또 돌발적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마루를 설치하는 팀, 그러니까 마루를 설치하는 반장들이 그 부분들을 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미장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이 친환경 본드를 양을 좀 조절을 해서 압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마루를 설치하고 났는데 뭐 찌그덕찌그덕 하는 소리가 난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마루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하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바닥면에 기본적인 상태가 이런 상황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갈등이 좀 덜하다라는 점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루를 할 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의 집은 바닥이 완전하게 수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벽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직각이지는 않아요. 그건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 경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샌딩을 해놓고 바닥을 마루를 깔다 하더라도 이게 구배처럼 이렇게 경사도가 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마루를 까는 현장 반장님들이 어느 부분에는 좀 더 그 본드, 친환경 본드의 양을 좀 많이 들린다든지 지나치게 좀 경사면이 많은 경우에는 마루 밑에 좀 구조물을 같이 넣어서 시공을 해서 이렇게 면을 좀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간혹 이렇게 좀 예민하거나 아니면 좀 디테일이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복도면이 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 미장을 새로 잡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대부분 이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마루팀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은 기본적으로 평평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인식하고 계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갈등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이고, 바닥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마루팀에서 제대로 잘 잡아내는 경우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인지하거나 느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동에 대한 설명드렸고, 바닥면에서는 특히 확장면에 대한 엑셀 배관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바닥에 크랙이 가거나 모래가 좀 많아서 이 마루가 잘 붙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바닥은 완전히 플랫하게 평평하지 않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루 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붙박이장, 싱크, 그 다음에 뭐 냉장고장,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완전히 다 철거를 해내고 아무런 어떤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마루를 설치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난 싱크가 좀 괜찮은 거기 때문에 얘는 재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럴 때 이제 마루를 철거할 때라든지 설치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도 마루가 이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마루 위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 마루가 잘 보이지 않도록 잘 커팅해서 철거해내는 거, 그리고 또 새로운 마루가 잘 밑에까지 자연스럽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여러분들 그 안방이라든지 옷방 같은 데 보면 드레스룸이 있고, 이 드레스룸에 시스템 선반이라 해서 이렇게 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선반들이 좀 있는 그런 시스템 선반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 선반 같은 경우는 마루를 철거할 때도 그렇고 마루를 설치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간섭들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이 시스템 선반을 내가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들이 좀 의사결정이 되는 게 좋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스템 선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도배를 할 때도 굉장히 간섭을 주거든요. 그리고 막상 또 이 해체를 했다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꼭 부품들이 없어져서는 좀 잘 설치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은 시스템 선반이 있으면 그냥 철거해서 내버리고 거기를 이제 다르게 좀 디자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마루를 설치할 때는 시스템 선반이라든지 어떤 구조물, 붙박이장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잘 소통을 해서 깨끗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려볼게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마루를 설치를 할 때 마루를 설치하는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관 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도가 있고요. 복도에서 쭉 거실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마루를 설치하는 방향은 이 복도를 기준으로 다 해서 직선, 그러니까 이제 세로가 되겠죠. 세로에서 길쭉하게 이제 마루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야 좀 아무래도 좀 개방감도 있고 집안이 좀 넓어 보이는 확장성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근데 이제 뭐 집안의 구조가 평상형이다, 아니면 뭐 원룸이다, 또 오피스텔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마루에 그 설치하는 방향을 좀 선택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루를 설치하는 이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도 인테리어 회사하고 아니면 현장 디자인하고 잘 소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마루를 설치하는 반장님들이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집의 구조에 맞게 좀 길쭉하고 확장성 있게 제대로 좀 잘 설치를 해주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요, 마루를 설치하기 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루를 설치하실 때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인테리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요, 더 좋은 컨텐츠로 해서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드렸던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 유용하시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